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행 입막음과 관련 대배심이 오늘 재소집됐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건으로 소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이 코로나19 대응팀을 해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에서 소형 상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업주들이 처벌 강화 촉구에 나섰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보석개혁법 개정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행 입막음과 관련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 대배심이 오늘 재소집됐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으로 소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맨해튼 지방법원 대배심단은 어제 맨해튼 지방검찰의 요청으로 당초 예정된 대배심 회의가 취소됐고 오늘 다시 대배심을 소집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여부는 이르면 27일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대배심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소 대배심은 23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정확한 배심원 규모도 알 수 없으며 만약 23명이라면 과반수인 12명 이상이 찬성했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소됩니다. 백악관이 오는 5월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코로나19 대응팀을 해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백악관이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와 동시에 코로나19 대응팀을 해체하며 이미 일부 대응팀 직원이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또 아시시자 백악관 코로나19 대응조정관도 팀 해체 뒤 바이든 행정부를 떠날 것으로 전해졌으며 지난 2020년 2월 출범한 이 조직은 한때 30명 이상이 넘었지만 현재는 소수만 남은 상황입니다. 백악관 측이 코로나19 대응팀을 해체하는 것은 팬데믹이 진정되면서 이제 미국 의료계와 유권자의 주요 관심사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도 코로나19 사망자가 일주일에 2,000명 정도로 팬데믹 이후 가장 낮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 고위관리는 우리는 3년 전보다 더 안전하고 더 나은 나라가 됐다. 투자와 최악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노력 덕분에 코로나19는 더 이상 우리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에서 델리와 식료품점 등 소형 상점들을 대상으로 한 절도와 강도 사건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업주들이 범죄자 처벌을 강화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1일 100여 명의 소상인들이 우리 상점을 보호하기 위한 집단행동, 이른바 CAPS란 이름으로 알바니 뉴욕주 이사당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4,000개 소상인 매장을 대표해 나섰다며 절도와 강도를 일으킨 범죄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할 법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CAPS 등에 따르면 작년 뉴욕주에서 기물파손 및 절도 등에 대한 신고가 6만 3천 건이 접수됐고 이 범죄를 일으킨 상습범은 327명으로 전체 범죄 건수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재범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뤄져야 절도 강도 건수도 줄어들 것이란 게 업주들의 입장입니다. 또 업주들은 관련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신고를 해도 경찰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제시카 스펜튼 주 상원의원과 매니데로스 산토스 주 하원의원 등이 관련 패키지 법안을 준비 중으로 패키지 법안엔 반복절도, 강도범에 대한 처벌 강화와 소매 근로자에 대한 폭행을 중범죄로 취급하고 훔친 물건 재판매 차단 등이 담길 전망입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소상인 대상 범죄를 저질렀거나 훔친 상품이 누적 기준 $1,000를 넘어설 경우에는 중절도죄로 기소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보석개혁법 개정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2021년에서 2022년까지의 새로운 범죄 통계치를 발표하면서 보석개혁법 개정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범죄 통계치에 따르면 해당 기간 중대범죄의 전체 수치는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총격과 살인 등의 강력범죄는 21%가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욕의 보석개혁법 개정이 범죄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호컬 주지사가 제안한 보석개혁법 개정안은 보석 대상인 범죄 케이스 중에 기소 시점에서 판사들이 피고인을 법정에 출두하도록 하기 위해 최소한의 제한을 조치하도록 하는 주법상의 문구를 삭제토록 하는 것입니다. 해당 문구를 삭제함에 따라 피고인 구금 등 보석에 대한 판사의 재량권이 더 확대돼 폭력적인 중범죄나 상습 경범죄에 대한 구금이 더 쉬워져 현재 보석개혁법이 상습범죄를 야기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보석 없이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중인 이들이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다는 증거가 없으며 호컬 주지사의 이 같은 개정 조치가 보석개혁법의 원래 취지를 되돌릴 수 있다고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FBI가 쫓고 있던 한 용의자가 어제 맨해튼 고층 건물에 매달려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했지만 끝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전 9시경 FBI가 쫓던 금융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용의자가 맨해튼 시티스프레어 고층 건물 31층에 매달려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이 창문을 부수고 건물 밖으로 뛰어내리겠다고 위협하자 경찰과 소방관, EMS 대원, 인질 협상가들이 모두 현장으로 출동했고 용의자와 협상을 시도하는 동안 웨스트 56번가 한복판에는 에어 쿠션이 설치됐습니다. 이어 뉴욕시경의 정예 긴급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고 비로소 대치 상황은 종료될 수 있었습니다. 제임스 토빈 형사가 용의자의 바로 위층 창문을 통해 용의자가 있는 곳으로 접근했고 이어 용의자를 건물 내부로 밀어넣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뉴욕시경 제프리 메드레이 국장은 제임스 토빈 형사의 행동은 용감함을 뛰어넘는 그 이상이라고 칭찬했고 용의자가 경찰에 연행되면서 사건은 마무리됐습니다.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사기 의혹의 핵심인 권도영 테라폼레스 대표로 추정되는 인물이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습니다. 한국경찰청은 오늘 인터폴의 신청에 발부된 적색 수배에 따라 몬테네그로에서 권 대표로 의심되는 인물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 최종 신원 확인을 위해 몬테네그로 측에 십지 지문을 요청한 후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권 대표는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 직전인 지난해 4월 출국해 싱가포르에 머물다 같은 해 9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공항을 거쳐 동유럽 세르비아로 도주한 바 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도 지난달 권 대표가 비트코인 10,000개 이상을 빼돌려 현금화한 뒤 스위스 소재은행에 현금으로 예치 중이라며 그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한편 루나 사태는 지난해 5월 권 대표의 테라폼레스가 발행한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의 가격이 약 99% 이상 폭락한 사건이며 당시 루나와 테라가 상호 보완적으로 가격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던 체계가 갑자기 깨지면서 피해액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습니다. 퀸즈 플러싱 다운타운 재개발을 이끌고 있는 개발사들이 한인사회에 적극적인 투자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테렌스 박 대표가 운영하는 JT 부동산 투자개발 그룹은 지난달 플러싱 노던블라바드 144가 선상에 세워지는 콘도 개발 프로젝트의 분양 파트너사로 선정됐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분양은 체이스 글로벌 리얼티, CPRE NY, 그리고 JT그룹이 맡게 된 가운데 한인 개발 회사로는 JT그룹이 유일합니다. 3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이 개발 프로젝트는 개인 콘도 약 170채, 상업용 콘도 약 10채, 모두 180채가 넘는 콘도를 분양할 예정입니다. JT그룹의 테렌스 박 대표는 이번 분양 파트너 체결로 많은 아시아계, 특히 한인들에게 보다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그 분양에 대해서 중국 파트너들이 저와 함께 그 한국 커뮤니티에 많이 소개해 줄 것을 부탁을 하고 또 좋은 차관인 것 같이 느껴져서 같이 분양의 파트너십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플러싱 지역 재개발이 시작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개발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드시 활성화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이 전체의 커뮤니티의 발전을 위해서는 디벨롭먼트가 불가피하고 불가피한 상황에서라면은 우리가 이 디벨롭먼트를 통해서 우리의 이익 창출도 하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더욱더 현명한 생각이 아닌가 해서 이 프로젝트의 다른 파트너인 CPRE는
경제 불안정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를 멀리하고 있지만 다운타운 플러싱은 오히려 더 활발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조셀린 황 CPRE 마케팅 부사장은 내년에 5성급 호텔 웨스트인이 들어설 예정이라며 다운타운 플러싱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On top of the five-star hotel West End, we have 48 condominiums. That's going to be the best condominiums in Flushing, setting the standard high. And we are very excited about that, and along with our developer partners, and we believe in Flushing just like all our investors and developers. And we think Flushing has even more room to grow, and we are here to grow with it.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44가에 들어서는 더 노던 파크는 올 9월 완공 예정입니다. 제니 델런 재무장관은 모든 예금에 대한 100% 보장은 없다고 밝혔고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연내 금리 인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제니 델런 재무장관은 어제 상원 금융소위에 출석해 모든 은행 예금을 보호하는 포괄적 보험과 관련해 어떤 것도 논의한 적도 고려한 적도 없다. 포괄적 보험은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는 실리콘밸리 뱅크와 시그니처 뱅크에 대해서는 뱅크런을 막기 위해 예금 한도와 상관없이 모든 예금을 100% 보장한다고 밝혔으나 다른 은행에 대해서는 예금 보호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반면 100% 예금을 보장하지는 않을 것임을 밝힌 것입니다. 또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어제 금리 0.25%포인트 인상 발표 뒤 시장이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면 완전히 잘못된 것이며 연내 금리 인하는 연준의 기본 시나리오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파월 의장은 은행 시스템의 안전과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준비가 됐다. 현재 우리 은행들은 탄탄한 자본과 유동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건전하고 강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또 우리는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물가 안정 의지에 대한 시장 신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인상을 선택했으며 올해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JP모건 체이스 등 미국 대형은행들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구제에 나서고 있지만 신용평가기관들은 회생 가능성을 낮게 보고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고 주가는 이에 따라 계속 폭락하고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어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장기 신용등급을 기존 BB에서 싱글 B로 3단계를 강등시켰습니다. 피치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미국 11개 대형은행으로부터 약 300억 달러의 유동성을 공급받았지만 여전히 적자며 재무적 구조조정 없이는 장기적으로 생존 가능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 은행이 보유한 장기 지방채권과 주택담보대출증권도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 평가 손실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신용등급을 추가로 하향 조정할 수 있음도 내비쳤습니다. 이에 앞서 스탠더드 앤 푸어스도 이 은행 신용등급을 2차례 낮춰 A에서 B+로 낮췄고 무디스도 투자주의 등급으로 7단계나 강등시켰었습니다. 이처럼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대규모 자본 차입에도 불구하고 은행 고객들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함에 따라 주가는 폭락에 폭락을 거듭해 어제도 15.5%가 하락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소장품 중 약 1000점 이상이 밀거래, 약탈 등과 관련된 것이라고 국제탐사보도협회가 주장했습니다. 국제탐사보도협회는 비영리재단 파이낸스 언커버드와 함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의 소장품 목록을 검토해 밀거래 관련 물품을 찾아냈으며 보고서 발간 뒤 박물관 측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박물관 소장품 가운데 최소 1109점 이상이 약탈되거나 밀거래 혐의로 기소되거나 처벌받은 사람들의 소유였으며 매트 소장품 중 정상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반출된 품목은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약탈이 심했던 네팔과 카슈미르와 연관된 유물 250여 점 중 이들 국가에서 정상적으로 반출된 품목은 3점뿐이었습니다. 또 소장품 가운데 수십 점은 미국 미술품 중개상 로버트 헥트가 소장했던 것이며 헥트는 지난 1959년과 1961년 밀수 혐의로 이탈리아 검찰에 기소된 인물입니다. 이 외에도 매트의 소장품 800여 점은 헥트의 사업 파트너며 1997년 이탈리아 검찰에 기소된 조너던 로즌의 소유로 드러났습니다. 몇 년째 사실상 전면 오픈됐던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기간이 다시 크게 후퇴하는 등 가족이민에 이어 취업이민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어제 발표한 4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2A 순위의 영주권 승인의 컷오프 날짜가 생긴 것은 물론
2022년 7월 1일로 후퇴했고 접수 가능일도 오픈해서 지난해 12월 1일로 설정됐습니다. 또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은 최종 승인일이 2020년 1월 1일, 접수 가능일은 2020년 2월 1일로 단 하루도 진전되지 못했으나 다행히도 취업이민 1순위와 3순위 전문직, 5순위 투자이민은 영주권 승인과 접수일이 모두 오픈됐습니다. 특히 영주권자 배우자와 미혼 자녀 대상인 가족이민 2A 순위의 새로 컷 오픈 날짜가 설정되면서 2020년 9월 8일로 2년 6개월이나 뒷걸음질 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또 가족이민 1순위는 최종 승인일이 2014년 12월 1일로 2순위 비는 승인일이 2015년 9월 22일로 멈춰섰습니다. 시민권자 기혼 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08년 11월 22일로 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3월 22일로 동결됐습니다. 지금 부산항에는 한미연합훈련을 위해 스텔스 전투기 F-35B 대대를 탑재한 미 해군의 상륙함이 들어와 있습니다. 소형 항공모함이라고 할 만한데 다음 주에는 미군의 주력 핵 항공모함까지 들어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길이 257m, 폭 30m, 승조원 1,200명을 태울 수 있는 미 상륙함 마킨 아일랜드가 5년 만에 실시하는 한미연합 4단급 쌍용 훈련을 위해 부산항에 입항합니다. 마킨 아일랜드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B 등 항공기 23대가 탑재돼 있습니다. 전투기 한 개 대대인 F-35B 10대가 상륙함에 실려 입항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마킨 아일랜드는 전투기를 통한 적진 타격과 수송기, 상륙정에 의한 지상군 호송이 모두 가능합니다. 미군은 마킨 아일랜드와 상륙 준비군을 구성하는 앵커리지함, 존 머섬까지 이례적으로 공개했는데 대북 경고의 수위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입니다. Yeah, I understand that there was some missile launches and these are escalatory. It makes it even more important that we're here training to ensure the defense of Republic of Korea. 어제 한미 육군도 연합 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적 주요 시설을 초토화하는 작전을 가정한 훈련이었는데 국군 수도기계화 보병사단의 K1 전차와 K9 자주포, 미 2사단의 M777 견인포가 동원됐습니다. 다음 주에는 미 해군의 최정예 핵 항공모함 니미츠함도 연합해상훈련에 참가합니다.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대규모 병력과 무장 장비가 동원되는 이번 훈련은 북침 선제 공격을 숙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SBS 홍영지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연방국무부가 아시안계 등 이민자 출신 외교관에 대한 차별 논란을 불러온 연고지, 즉 출신국가 등에 대한 보직 제한 규정 등을 철폐했습니다. 그레이스 맥 연방하원의원과 에드워드 마키 연방상원의원이 초기 이민자와 난민들의 미국 정착을 지원하는 법안을 어제 연방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연방의회가 기밀 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틱톡 사용 중지를 추진 중이지만 이미 미국 내 이용자 수가 인구 절반에 육박하는 1억 5천만 명으로 규제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하원의 내일 라이센스에 필기 및 실기 시험 등을 영어 외에 한국어 등 4개 소수계 언어로도 치를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페이스북과 유튜브, 틱톡 등 8개 주요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지난 2021년 소비자 사기 사건 피해액이 7억 7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일 오후 7시 15분쯤 버지니아주 뉴포트 뉴스 교도소에서 죄수 2명이 칫솔로 교도소 벽에 구멍을 내고 탈출했으나 9시간 만에 근처 팬케이크 식당에서 검거됐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어퍼맨해튼 절도 용의자 5명이 출동한 경찰에 권총을 발사해 경찰과 총격전을 벌였으나 모두 달아나 경찰이 추격에 나섰습니다. 적극적인 이민자 유지 정책을 펴고 있는 캐나다의 인구가 1년 만에 105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월 23일 목요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